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것 공손 144페이지요. 공손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이제 높임법이 우선입니다만, 뭐 높임법을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공손하지 않은 예를 봤어요. 예, 그리고 서양 사람들 높임법이 없다고 그래서 정말 그 돌쌍놈 같이 막 석기시대 같이 서로 막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 예, 그렇지 않고 서로 공손을 지키는 나름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높임법 이상의 경륜을 우리 저번에 배웠어요. 예, 공손의 경륜을 저번에 6가지를 배웠었고, 예, 그 경륜에 따라서 예, 그 어떤 또 방법으로 예, 그 공손을 나타내는지 예, 그거를 계속 이제 보도록 할게요. 14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예, 문말이나 문중에 나타나는 요의 사용에서도 공손의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나는요, 철수가요, 정말 좋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있잖아요. 지금 가봐야 하는데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자를 중간에 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후배들이 있을 테니까 예, 중간에 이렇게 요자를 빼면은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짧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혹시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좀 약간 나이 많은 사람이고 약간 좀 권위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요자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예. 그러면은 아마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요자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는 게 예, 그게 예, 뭐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그런 위험을 좀 줄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영어에서는 조동사를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예, 조동사를 사용해서. 자, 4번에 기억 보시면 What's your name? 이거는 조동사 사용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니은에 May I ask what's your name? may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에 Could you lend me a pen? could라고 예, 그렇게 조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조동사를 사용해서 공손을 표현하는 예, 그런 그 경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한국에서도 그 다음 단락 영어의 조동사에 비견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뭐 해도 되겠냐? 뭐 해도 되다. 이게 바로 may를 번역한 거예요. 뭐 해도 되다. 예, may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저기 뭐 해도 되다. 예, 그 뒤에 되다 같은 거를 보조 동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보조 동사. 거기에 보자만 빼면 뭐예요? 예, 조동사예요, 조동사. 그러니까 한국어의 조동사는 이게 뭐 해 예, 뭐 어도 되다. 예, 아니면은 예, 뭐 주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보조 동사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요 앞에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겠죠. 예, 뭐 고 싶다. 예, 뭐 그러니까 고 있다. 진행을 나타내는 것. 이건 one to two잖아요. 이건 ing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앞에 거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그 왜곡하고 번역해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것만 끊어가지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이런 게 하나의 조동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동사를 사용해서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도 되다를 사용해서 조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좀 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더 공손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해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마치 그거를 혜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주다가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에요. 어주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인정해주는 적극적 공손의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예, 어주다라는 표현을 쓰면 더 공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이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더 공손한 이유는
어주다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어주다는 혜택의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혜택을 나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게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왜 공손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생각을 좀 해서 왜 공손한지를 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읽어볼게요. 오 기억은 어도 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어의 may에 해당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오 기억이 아니라 오 니은이 되겠네요. 오 니은은 어주다라는 혜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상대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공손을 표현하고 있다. 예? 자, 다음에 3.1점 해볼게요.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예, 상대에게 또 공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화자와 청자의 인칭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손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6번에 선생님이 이거 누가 했니? 참 잘했다. 그랬더니 영희가 철수가 다 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철수가 다 했는데 철수는 어떻게 말하냐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화자의 인칭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청자의 인칭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거는 화자의 인칭을 드러내지 않았네요. 예. 내가 다 했어요가 아니에요. 제가 다 했어요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했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 1인칭을 숨겨버린 거예요. 화자를 숨겨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공손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로를 다 분배한 거죠. 상대방에게. 저기 여러 사람에게 다 분배를 했기 때문에 공손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7번의 기억 보시면 어쩌나 도자기가 깨졌네. 니은 어쩌나 빼고 네가 이 도자기를 깼니?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요게 기억 니은 중에 어떤 게 더 공손한 거예요? 예, 기억이 더 공손하죠? 예, 니은이 덜 공손하고. 예. 더 공손하고 덜 공손한 이유는 뭐예요? 예, 청자가 잘못했는데 청자를 그대로 드러냈느냐, 예, 아니면 숨겼느냐, 그 문제예요. 예, 청자를 드러내면은 비공손한 거고요. 청자를 숨겨주면 공손한 것이고. 이렇게. 예. 그래서 화자나 청자를 숨겨줌으로써 또 공손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공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면 애둘러 표현해서 공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8번에 기억 보시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직접적이에요? 무엇이 더 직접적이죠?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간접적이에요. 그래서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 공손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타내서 이렇게 공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에 공손을 나타내는 데 또 쓰는 표현, 공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 3.1.3 울타리어의 사용. 울타리어는 화자가 발화할 뒤의 화행에 대해 청자에게 준비하게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그래서 울타리어가 앞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둘러치는 거잖아요. 둘러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뒤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공손을 나타내는 공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울타리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얘가 9번, 10번이에요. 9번은 앞에 나오는 예죠. 10번은 뒤에 나오는 예예요. 그래서 울타리라는 것은 서로 감싸 안는 거니까 속에 저 내용물을 감싸 안는 거잖아요. 내용을 감싸 안는 거니까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의는 앞에서 나오는 것만이라고 그랬는데 잘못됐어요, 정의가. 그걸 좀 고쳐주세요. 자, 9번에 기억 보시면 실례합니다만 신촌 가는 길이 이쪽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실례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 공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 Close the window if you can. Two hamburgers please. 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게 앞뒤로 감싸주는 것. 이런 것들 울타리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1.4 발화수반역의 약화가 있어요. 발화수반역을 약화시켜서 공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함께 가십시다 보다 선생님 함께 가시지요가 더 공손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더 공손한 거예요? 왜 가십시다 보다 가시지요가 더 공손한 거예요? 이 공손한 이유로 하려면 대단한 국어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가시지라는 거는 이미암을 나타내요. 이미암.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지. 라고 얘기하는 거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지. 어떤 차이가 나요? 그 영화 재밌어는 나만 재밌다는 뜻이에요. 그 영화 재밌지는 상대도 재밌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재밌다고 느낀다는 걸 저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암이에요. 이미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함께 가시지요라는 말은 선생님이 가실 타이밍이라는 걸 선생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 말이에요. 예. 선생님도 가실 타이밍이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예. 선생님 선생님 가십시다 이거는 내 의견만 있는 거예요. 제 의견만 있는 건데 선생님 가시지요라는 말은 그거는 선생님이 가실 타이밍이라는 걸 선생님도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선택권을 선생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 선생님 가십시다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데 화자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선생님 가시지요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니까 그게 더 공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가십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위주기 때문에 강해요. 바라수 반역이. 가시지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니까 약해요. 예. 자, 그러면은 명령을 할 때 강하게 명령하는 게 더 공손해요? 약하게 명령하는 게 더 공손해요? 예. 명령한다는 건 사실 부담 그 자체인데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게다가 더 강하게 해요. 예. 그렇게 하면 덜 공손하게 되는 거죠. 예. 최대한 명령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역, 니은 중에 니은이 바라수 반역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니은이 더 공손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예, 그래서 가시지요라는 것은 지라는 것은 이미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게 바라수 반역이 약해요. 그런데 명령 화행에서는 바라수 반역을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니까, 그래서 니은이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디귿 리을이요. 선생님, 지금 몇 시쯤인가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몇 시쯤인지요? 예. 요거 지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그냥 지가 아니라 인지예요. 니은지. 예, 니은지라는 것은 이거는 디귿보다 리을이 더 공손하죠? 디귿보다 리을이 더 공손한데 이게 더 공손한 이유는 인지가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 인용. 예. 그래서 몇 시쯤인가? 라는 말은 그냥 인용되지 않고 쓸 수 있죠. 예. 보통 쓸 수 있죠. 그런데 몇 시쯤인지 라는 말은 사실 몇 시쯤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간접 인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어미예요. 예. 그래서 몇 시쯤인지라는 말 그렇게 보통 자기 혼잣말로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말은 몇 시쯤인지 궁금합니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간접 인용으로만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접 인용이 아니고 그냥 쓰는 말이고 리을 같은 경우는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바라수 반역이 강해요? 예? 그냥 밖으로 간접 인용이 아닌 채로 밖으로 드러내 가지고 쓰는 표현이 더 강하겠어요? 간접 인용이 더 강하겠어요? 겉으로 드러내는 게 더 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더 강한 거예요. 리을이 더 약하고.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묻는 거 있죠? 상대방이 묻는 것. 상대방이 묻는 것도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질문 하행도. 예, 그 질문 하행을 강하게 꼭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말하는 게 더 공손하겠어요? 예, 약하게 말하는 게 더 공손하죠. 그래서 디귿, 리을 봤을 때 디귿은 세게 질문하는 거예요. 리을은 약하게 질문하는 거고. 그래서 리을이 더 공손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뒤에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나오니까 아마 뒤에 예를 또 보시면은 앞에 예가 또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평서문은 수사의문보다 바라수 반역이 약해요. 따라서 질문 하행에서는 평서문이 수사의문보다 더 공손해요. 예.
자, 이게 지금 저 수사 의문문. 저기 우리가 수사 의문문을 쓰는 이유는 강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이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세게 힘을 더 세게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12번 보시면 경험도 없는 철수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야. 예, 그랬더니 전문가가 한들 안 될 거예요. 전문가가 한들 되겠어요? 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그 진술화행이란 말이에요. 의뢰 기억 니은은 자극화행으로 따지면 진술화행인데 저기 전문가가 한들 되겠어요가 수사의문이죠. 예, 그래서 더 강해요. 강한데 여러분 저기 진술을 할 때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장 단원인데 여러분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더 공손해요? 약하게 하는 사람이 더 공손해요? 주장이 강한 사람이 더 공손해요? 약한 사람이 더 공손해요? 예. 일반적으로 자기의 그 주장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 말하게 되어 있는데 예. 강하게 하는 사람이 덜 공손하죠. 예. 약하게 하는 사람이 더 공손한 법이에요. 진술은 약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기 기억 니은 중에 니은이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덜 공손한 거예요. 기억이 더 공손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주장을 하여간 주장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얻는 이득이 있어요. 얻는 이득이 있는데 그거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득을 자신의 손해를 최대화해라. 예.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해라. 라고 하는 겸양의 경륜, 그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자기의 이득을 최소화하라는 겸양의 경륜을 어기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손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강하게 하면 더 덜 공손한 거예요.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진술화행인데 약하게 한 기억이 더 공손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3.1.4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에 쓴 거라 발화수번역 약화만 공손을 나타낸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발화수번역을 강화해도 공손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화행에 따라서는 발화수번역을 강화했을 때 공손해요. 예를 들면 이 일 내일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일 내일까지 꼭 마무리할게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약속을 해요. 여러분한테 이 일 내일까지 마무리할게요. 이 일 내일까지 꼭 마무리할게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꼭이 들어간 게 더 공손하죠. 예. 그 꼭이 들어가면 발화수반력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근데 그거는 강한 게 더 공손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화행일 때? 약속 화행일 때. 약속 화행일 때는 강하게 할수록 상대에게 더 공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3.1.4 같은 경우에는 약화할 때만 공손하다고 썼습니다만 실제로는 강화할 때도 공손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화행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발화수반력 조정이 되겠네요. 발화수반력 조정.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손을 조정하는 것. 그래서 약화뿐만이 아니라 강화도 공손한 것에 들어가니까 조절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1.5 특정 어휘 사용. 그 아래 보시면 지소사를 사용하여 공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소사란 작게 표현하는 어구를 뜻해요. 13번의 기억 보시면 차 한 잔 할까요? 라는 식으로 차를 2잔 마시건 3잔 마시건 1잔 마시자고 그래요. 왜 그래요?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작게 말하는 걸 지소사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여간 커피를 막 사발로 마셔도 한 잔 마시죠. 이렇게 작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입만 줘. 한 입만 줘. 이것도 한 입만 줘. 이렇게 크게 썰어 먹잖아요. 그거 배워먹고. 이렇게 한 입만 달라고 작게 말해야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배신하죠, 바로. 크게 이렇게 썰어 먹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아이가 한 입만 줘. 그렇게 작게 말하는 게 그게 공손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부탁 하나 들어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내용을 듣고 보면 부탁이 막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들어줄래? 라는 식으로 작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소사.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이거는 뭐 여러 번 놀러 와도 괜찮다는 예, 표현이죠. 예, 표현인데 예, 한 번이라고 그렇게 작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할게. 예, 한마디만이면 한 어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어절로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예, 길게 얘기해놓고. 짧게, 작게 말하는 지소사 사용. 자, 그 다음에 지우개 좀 빌려줄래? 지우개 좀이라는 것은 조금이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빌려달라는 건 지우개를 썰어서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예? 썰거나 아니면 예. 뭐 작게 해서 빌려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요거는 그냥 지소사를 사용해서 쓰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좀이라는 것은 조금의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지소사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좀이라는 표현은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시간 내주실래요? 예,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작게 표현하는 것, 예, 지도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도 마찬가지예요. 합격을 축하해요 그랬더니 간신히 합격했어요. 예, 간신히라고 그러는 것, 작게 표현한 것. 예, 사실은 뭐 우등생으로 합격했습니다만 예, 간신히 표현했다고 작게 말하고 있어요.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기 146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 보시면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이미 앞에 예문에서도 나왔지만 좀이라는 지도사가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일은 흔해요. 예, 그래서 15번에 기억 보시면 조용히 해주세요. 니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이거는 뭐 예, 조금이라는 말을 쓸 조금이라는 것은 그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쓸 뭐죠? 뭐 거리가 안 됩니다만 약간 작게 표현하는 걸로. 16번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지수사를 실제로 좀이라고 바꿔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특정어휘 사용 두 번째 높임어휘를 사용해요. 높임어휘.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독특한 표현인데 17번에 기억 진지 잡수세요. 진지와 잡수세요. 잡수시다. 그 다음에 성함 이런 표현들 다 높임어휘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특정어휘를 사용해서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공손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18번 합격을 축하해요 그랬더니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식으로 말 표현하는 것 예, 이런 거 공손어휘. 이렇게 특정어휘, 지소사나 높임어휘나 공손어휘를 사용해서 예,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3.2 종결어미 사용과 공손을 볼게요. 아까 전에 지라는 게 이미 알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이런 이제 끝나는 걸 이런 걸 종결어미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종결어미들이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아직까지 안 자, 얘가 아직까지 안 자와 얘가 아직까지 안 자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가 잠을 아직 안 자, 얘가 잠을 아직 안 자네. 예.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네. 예.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를 듣고서 순식간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부적인 국어학자예요. 예. 예. 그 사람은 정말 존중받아 마땅해요. 예. 이거는 뭐 학자들이 엄청난 토론을 통해 가지고 뜻을 결국 알아낸 거죠. 예. 그 뜻이 뭐냐면 예. 현재 지각이에요. 현재 지각.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인지를 했다. 지금 지각을 했다.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네. 그 영화 재밌어는 언제 알고 있었는지 그 정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얘기예요. 그 영화 재밌네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밌다라는 걸 지각했다는 거예요. 인지했다, 지각했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한테 너 참 예뻐. 너 참 아름다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너 참 아름답네. 예? 너 참 예쁘네. 예쁘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대방이 뭐가 더 기분이 좋겠어요? 예? 너 참 예뻐. 너 참 예쁘네. 예.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너 참 아름다워. 너 참 아름답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예. 뭐가 더 상대방이 더 기분이 좋겠어요? 예. 아름다워가 더 기분이 좋죠. 예. 예뻐가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래요? 예.
예쁜 애는 그전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심히 보니까 예쁘다는 거예요. 예쁜 걸 지금 지각했다는 거예요. 예. 아름다워도 마찬가지. 아름다워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고, 아름답는 애는 지금 유심히 보니까 아름다운 부분이 있네 라는 식으로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라는 게 어에 비해서 어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결했다는 그런 뜻인데 요 두 개에 비해서 어떤 게 더 힘이 센 거예요? 어가 힘이 더 세요. 내는 지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수반역이 약해요. 이게. 약하고 요놈이 강해요. 강한데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아름다워, 예뻐 이건 칭찬하는 건데 칭찬은 강하게 하면 더 좋아요? 약하게 하면 더 좋아요? 네, 강하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를 사용해야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한 끗 차, 예, 이런 한 끗 차로 보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왔다 갔다 거리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언어라는 게 참 얼마나 오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그런 것에 쭉 다를 거예요. 예, 뭐 내라든지 뭐 는데라든지 이렇게 예, 그 뜻이 있는 것, 그 뜻이 어떻게 바라수 반영이 어떤 것이며 예, 그게 어떻게 작용하면 예, 공손한지 덜 공손한지 예, 거기에 대해서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점을 보시면 먼저 내부터 먼저 종결음이 내의 경우를 보기로 하겠다. 내는 현재 지각의 의미를 가진 종결음이에요. 현재 지각, 지금 현재 깨달았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지각했다. 현재 지각이란 그전까지 몰랐다가 현재 새롭게 알게 된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예, 지금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19번 보시면 얘가 아직 잠을 안 자네. 얘가 아직 잠을 안 자. 라고 하는 거는 잠을 안 잔다는 거는 뭐 그 정도 깨달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지금 얘가 지금 잠을 안 자네라고 말하는 건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각을 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보시면 예, 내라는 게 현재 지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락이요. 내가 사용된 현재 지각 파라는 내가 사용되지 않은 일반 파라보다 바라수 반역이 약해요. 예, 그래서 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깨달았다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약해요. 예. 현재 지각 파라는 방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일반 파라는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48페이지 보시면 20번 예를 볼게요. 너 참 예뻐. 너 참 예쁘네. 아까 전에 들었던 예예요. 이거는 칭찬 화형이거든요. 칭찬 화형인데 어떤 게 더 공손하다고 그랬어요? 예, 기억이 더 공손해요. 왜냐하면 니은은 내가 쓰여서 현재 지금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 깨달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약해요. 바라수 반역이. 칭찬은 약하게 할수록 덜 공손해요. 강하게 할수록 공손해요. 그래서 니은이 약화를 시켜서 비공손한 예가 되는 거예요. 덜 공손한 예, 비공손한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현재 지각 파라는 바라수 반역이 약하므로 진술할 때 사용되면 공손함을 나타낸다. 21번 예를 보시면 갑이 철수 2번 시험 성적이 아주 엉망이야. 그랬더니 을이 기억 그 정도면 괜찮은 점수네요. 그 정도면 괜찮은 점수예요. 자, 이게 지금 을의 기억 니은이 두 가지 화행을 담고 있어요. 응대 화행으로 치면 무슨 화행이에요? 앞이 지금 진술이거든요. 니은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응대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거죠? 예, 그래서 부정.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면 괜찮은 점수예요. 이거는 자극 화행으로 따지면 진술 화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극 화행과 응대 화행의 일치 현상에 따라서 부정 화행도 되고 진술 화행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은 강하게 부정하면 공손해요? 약하게 부정하면 공손해요? 예, 약하게 하면 공손하죠. 당연히.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거기다 약하게 해야지 강하게 막 부정하면 예, 그러면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하게 해야 공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주장을 할 때 약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건 진술이건 간에 약하게 하면 공손한 거예요. 강하게 하면 비공손한 거고. 예, 그래서 거기 예를 볼게요. 지금 기억이 괜찮은 점수 내요. 괜찮은 점수 예요. 내가 쓰이면 약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약화됐어요. 약화되면 부정을 약화하고 진술을 약화해요.
그러면 공손해요, 안 공손해요? 그러면 공손하죠? 그래서 기억은 공손한 거예요. 니은은 강하게 했어요. 부정도 강하게 하고 진술도 강하게 했어요. 이거는 비공손한 거예요. 비공손한 거. 예. 자, 그 다음에 22번의 기억 니은. 선생님께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선생님께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것도 진술이에요, 진술. 자기 진술인데 진술도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니까 인사를 드리네요가 더 공손하다고 말할 수 있죠. 예.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그런데 정표현 중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화형일 때는 현재 지각발화를 사용하면 덜 공손하다. 상대에게 호감을 나타낼 때는 강하게 나타내는 게 예의인데 현재 지각발화는 발화수 반역이 약하므로 호감을 약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23번 예를 보시면 호감을 나타내는 것, 이게 호감을 나타내는 화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보면은 좀 더 여러분이 아는 화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23번의 기억 리을은 칭찬 화형이에요. 칭찬 화형이고 23번의 디귿 리을은 환영 화형이에요. 환영 화형. 자, 그러면 칭찬은 강하게 하면 공손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해요? 예, 강하게 하면 공손하죠? 자, 환영. 여러분 저기 친구 왔어요. 환영해요. 예, 환영할 때 강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한 거죠. 예, 그러니까 둘 다 강하게 하면 공손하고 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를 사용하면 약해지니까 공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은 안색이 참 좋으시네요. 오늘은 안색이 참 좋으세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예, 니은이 더 공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영, 화행, 디귿, 리을. 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잘 오셨어요가 더 공손한 거예요. 네오보다. 자, 그래서 환영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니까. 저기 저한테 이제 처남댁이죠, 처남댁. 그 처남의 아내 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저기 그 시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한테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문자로 어떻게 보냈냐면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냈어요. 감사하네요. 예. 그랬더니 막 시아버지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뭐냐 이게? 예. 너무 막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겠냐? 근데 왜 이게 공손하지 못한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써놓고. 예.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네요를 사용하면 자기 주장할 때 약하잖아요. 그래서 공손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네요를 사용했더니 막 공손하지 않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어학자인 저한테 저한테 이제 자문을 정해놨죠. 정해놨길래 제가 말했죠. 감사는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한데 내를 사용하면 약해지니까 그거는 덜 공손한 것이다. 공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래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약간 처남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웬만한 건 다 서핑을 통해 가지고 다 발견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문학의 위대함을 국어학의 위대함을 이제 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거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고급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감탄에 맞이하는.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내는 이제 약하니까 저 칭찬을 할 때는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하다. 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3.2점이 는데 보시면 그 다음 단락에 그 아래줄에 첫 번째 줄 축구 부분 는데는 배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S1 는데 S2에서는 S1은 배경 제시의 역할만 하고 S2가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는데를 사용하면 일반 발화보다 발화수 반역이 약하다. 자, 이번에 는데가 나와요. 는데가 나오는데 는데의 뜻은 원래는 이게 우리 저번에 그런데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나요? 요게 그렇다고 합쳐지면 그런데가 되잖아요. 요거는 저번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배경, 상황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배경, 상황의 뜻. 그래서 요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앞에는 상황이고 실제로 중요한 건 요거죠. 요 놈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는데를 종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철수, 이거 아쉬운데? 밥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리고 는데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은, 는데를 사용하면은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말이 중요한데 그거를 생략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는데라는 말이 발화수 반역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뒤에 말이 상식적으로도 강한데 앞에 말은 약한데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데는. 예, 는데는 배경 상황의 제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는데는 약해요. 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하다는 거를 먼저 알고 알고 이제 요거를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가 더 강해요? 그 영화 재밌어가 더 강하잖아요. 예, 재밌는데 라는 것은 뭔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하죠. 14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줄. 진술 화행일 때는 일반 발화보다 는데가 사용된 발화가 더 공손하다. 24번에 갑이 누가 이렇게 방을 깨끗이 정리했지? 라고 얘기했더니 을이 기억.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랑을 하는 상황이죠. 자랑을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진술화행이에요. 진술화행. 진술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공손해요? 기억, 니은 중에? 기억이 더 공손한 거죠. 기억이 는대로 약하니까 진술은 약한 게 공손하니까 기억이 더 공손한 거예요. 제가 그냥 공손하다고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이거는 저게 이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방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했지 그랬더니 깨끗이 정리했지 그랬더니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어떤 게 더 공손해요? 했는데요가 더 공손하잖아요. 했는데요가. 제가 했는데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누가 1등 했어요? 그랬더니 저입니다. 저인데요. 둘 다 물론 이제 공손하지 않지만 어떤 게 그래도 좀 약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인데요가 좀 약하게도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럼 얘는 좀 더 생각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상황이에요. 자랑하는 상황은 약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하기 때문에 기억이 더 공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락. 거절 화행일 때도 는데가 사용되지 않은 일반 발화보다 는데가 사용된 발화가 더 공손하다. 자, 상대가 이제 명령이나 청유를 청해 와요. 그랬을 때 그거를 거절을 해요. 강하게 거절하는 게 공손해요? 약하게 거절하는 게 공손해요? 약하게 거절하는 게 더 공손하죠? 그래서 는데가 사용이 되면 더 공손한 거예요. 거기 예를 볼게요. 25번. 이거 바로 좀 부탁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을이 기억. 지금은 곤란한데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곤란한데요가 더 공손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약하게 말했기 때문에 더 공손한 거예요. 이거 두 개 구분하지 않으세요? 이거 바로 좀 부탁해요. 지금은 곤란한데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어떤 게 좀 공손하게 느껴지세요? 두 개 구분이 안 가시죠, 구분이. 그러니까 니은이 더 공손하게 느껴지세요? 니은이? 기억보다? 그래요? 그럼 이상한데. 그러면 이상한데. 하여간 뭐 기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변명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렇게 이유를 뒤에 뭐 얘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공손한 면이 있고 니은 같은 경우는 딱 잘라 말하기 때문에 덜 공손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단락이요. 정표 화행 중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나타내는 화행일 경우에는 는데가 사용되지 않은 발화보다 는데가 사용된 발화보다 덜 공손하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은 저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전혜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렇게 쓰셨고 저도 이거로 공감을 해가지고 썼는데 이게 아니란 생각이 드나 보죠. 자, 저기 26번 예를 보시면 제가 담근 김치맛이 어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칭찬.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게 더 기분 좋게 들리겠어요? 상대한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건 강하게 칭찬할수록 더 공손하니까. 자, 다음에 그 아랫단락이요. 정표 화행 중에서 사과 화행의 경우도
는데가 사용되지 않은 바라보다 는데가 사용된 바라가 덜 공손해요. 예, 그 27번 예를 보시면 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줄이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저 이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이거는 갑자기 맞춤법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해이 줄여든 말이니까 어떻게 자 그래서 어떻게라고 했더니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예.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예, 죄송합니다 공손하죠? 예, 이거는 사과는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니까 예, 기억보다 니은이 더 공손한 거예요. 기억은 약해요. 자 다음 150페이지 이번에는 3.2.3 다고를 볼게요. 다고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간접 인용일 때 사용을 해요. 간접 인용. 아까 전에 은지도 간접 인용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은지도 마찬가지고 다고도 강해요, 약해요? 간접 인용은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예, 시작을 할게요. 그 첫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다고는 간접 인용문에 사용되는 보문자예요. 하여간 저기 보문자라는 것은 그거를 절을 만드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어려운 그 문법 용어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 즉 철수가 집에 영희가 있다고 말했어. 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 다고가 종결어미로 사용되면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발화수 반역이 약해진다. 예, 그래서 있다고 말했어. 예, 말했어가 생략된 형태 다고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화수 반역이 약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명령화행에서 다고를 사용하는 발화는 사용하지 않은 발화보다 더 공손하다. 명령은 강하게 하면 공손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해요? 예. 약하게 하면 공손하죠? 명령을 강하게 하면 상대방 부담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덜 공손해요. 그러면 다고를 사용하면 더 공손해진다는 뜻이에요. 명령을 할 때 다고를 사용하면 더 공손해진다. 그래서 28번에 기억 보시면 좀 조용히 하라고. 예. 요거 좀 조용히 해. 예.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조용히 하라고가 더 공손해요? 공손하라고 더 공손하죠? 예. 조용히 해가 더 공손해요? 조용히 해가?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예. 조용히 해.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예. 구분 안 가세요? 예. 그래요. 예. 이론상 예. 기억이 더 공손해요. 기억이. 그다음 디귿 리을. 자 어서들 앉으라고. 자 어서들 앉아라고 말하는 것. 예.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앉으라고가. 예. 저기 논란이 되는 건 시험 문제 안 낼게요.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부담 없이. 예. 자 다음에 예. 확연한 것만 낼 테니까. 그다음 미음 대답 좀 해보라고. 대답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이것도 예, 미음이 약하니까 더 공손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청유화행에서도 자고를 사용한 발화가 더 공손해요. 자, 29번에 기억 보시면 이번 일을 우리 같이 하자고. 이번 일을 우리 같이 하자라는 게 하자고가 약하니까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약하니까 더 공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고개를 좀 이렇게 좌우로 가로짓는 사람들이 좀 많네요. 그다음에 3.2.4 이거는 을걸. 을걸은 무슨 뜻이에요? 을걸은 추측의 뜻이죠. 추측. 그래서 그 영화 재밌어. 그 영화 재밌을 걸라고 얘기하면 예, 을걸이 추측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영화 재밌어가 더 강해요. 그 영화 재밌을 걸이 더 강해요. 재밌어가 더 강하죠? 그래서 추측은 약해요. 예, 추측, 을거리 사용되면 약한 거예요. 자, 그 아래 보시면 종결음이 을걸은 짐작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을걸이 사용된 발화는 사용되지 않은 발화보다 발화수 반역이 약해요. 그래서 진술로행에서 종결음이 을걸을 사용한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더 공손해요. 그래서 30번에 갑을 보시면 내가 직접 만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물어봐야겠어. 그랬더니 을이 대답을 해요. 예. 그 친구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걸. 부정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진술도 하는 거예요. 진술 화행은
약하게 할수록 공손해요. 그래서 기억이 더 공손한 거예요. 그 친구 기분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걸. 지금 만나지 않는 게 좋아 보다. 그래서 기억이 더 공손하고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151페이지. 약속화행에서 종결음이 을거를 사용한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덜 공손해요. 그 이유는 약속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화수 반역이 약한 을거를 사용하면 덜 공손한 표현이 돼요. 31번에 자꾸 미루지 말고 확실한 날짜를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기억, 니은, 네, 내일은 될걸요. 내일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강하게 할수록 더 공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될걸요보다 됩니다가 더 공손한 거예요. 예, 그 상대방에게 그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자, 다음에 3.2.5. 예, 거든 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여러분 저 150페이지에 그 3.2.3은 지워주세요. 그건 지워주시고 150페이지 3.2.3 예, 요거는 좀 제가 봐도 얘가 좀 아닌 것 같은데 149페이지는 아까 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24번이에요. 149페이지. 누가 이렇게 방을 깨끗이 정리했지? 이렇게 하면 저희 세대에서는 예, 제가 했는데 이런 말을 차마 못해요. 예, 제가 했습니다. 라는 말을. 예, 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제가 했는데요.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놈은 다 손가락질 달려요. 저런 나쁜.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면 뭐가 좀 시대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24번의 을, 기억, 니은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구분이 가거든요. 예, 제가 했는데요라는 말이 훨씬 더 공손해요. 제가 했습니다보다. 예, 그런데 하여간 요게 구분이 안 간다면 하여간 그거는 좀 시대상의 좀 차이일 수도 있고 예, 하여간 뭐 예, 그렇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들고. 예. 그러니까 그 3.2.3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러니까 그 전혜영 선생님이 저보다 한 그래도 열 몇 살 많으신 분이니까 아마 그 당시 세대는 예, 그렇게 쓰셨고 그 이 책이 또 2000년대 초반에 쓰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것도 되게 타당하게 읽었는데 예, 요즘 보니까 또 시대가 좀 10년이 지나서 달라진 건지 이게 좀 그 억양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억양이. 예, 그래서 3.2.3은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기 3.2.2에 24번 같은 경우는 예,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만 정 그러시다면 보류.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안 내겠습니다만 예, 하여간 예, 저는 좀 이게 확연해요. 확연하고. 자, 예, 다음에 3.2.5 보시면 거든.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렇게 그 이런 이야기라면 손가락질은 했지만 왕따는 없었거든요. 네, 왕따는 없었는데 네, 왕따는 좀 이렇게 그 저희보다 좀 약간 아랫세대.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73년생인데 한 80년대생들 한 80년 그 정도 그때부터 좀 그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왕따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또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찌질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찌질하다. 예, 찌질하다라는 게 여러분한테는 완전 쌍욕이라면서요, 그게. 예, 찌질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퀄 왕따라면서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찌질하게 입는 사람은, 예, 뭐 뭔가 이렇게, 뭐지, 남에게 좀 어울리지 못할 만큼의 좀 클래스가 좀 떨어지는, 예, 예, 그러면서 좀, 하여간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그 임종석이라고, 이게 그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했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네티즌하고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위인데 그 사람이 그 네티즌들하고 그걸 하다가 그 채팅을 하다가 뭐 그냥 지나간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자자 찌질이들아. 이러고서 나갔어요 방을. 예. 그랬더니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감히 그런 욕을 우리에게 할 수 하다니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말이 이해가는 게 찌질하다는 게 저희는 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찌질했거든요. 예? 다 진짜 코찔찔하고 막 예? 뭐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예?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욕이 아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약간 뭐
일본 그 예전에는 일본 보면은 거지도 막 멋있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서 예. 거지라는 게 티가 안 나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하여간 저기도 그래도 스타일을 지키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는데 예. 한국도 좀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하고 예. 예. 하여간 뭐 그 한 세대 위에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예. 자 다음에 볼게요. 이번에 거든 3.2.5 거든 그 종결음이 거드는 예, 까닭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거든이 사용된 발어가 선행 발어에 대한 까닭을 제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 그래서 그 거든은 이제 까닭인데 그 까닭이 들어가면 더 강해져요. 진술 부정 화행에서는 거든을 사용한 발어가 그렇지 않은 발어보다 덜 공손하다. 왜냐하면 까닭을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발화수 반역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근거인 발화가 일상적인 발화보다 더욱 주목을 끌기 때문에 발화수 반역이 더 강한 것이다.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까닭을 말하는 게 더 주목을 끌기 때문에 강하다. 예, 그래서 발화수 반역이 강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맨날 하하가 하는 말 아니거든요. 예.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강한 부정이란 말이에요. 강한 부정. 그래서 거든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발화수 반역을 강화시킨다는 걸 그런 예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 예를 볼게요. 32번 예를 보시면 철수가 상대 때문에 같다는 것을 타박하는 상황에서 기억. 철수가 같거든요. 철수가 같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요게 강함. 예, 저 타박을 할 때, 철수가 같거든요. 철수가 같어요. 어떤 게 더 좀 공손하게 느껴지세요? 물론 이제 둘 다 타박하는 상황이니까 둘 다 기분이 나쁘겠습니다만, 그래도 같거든요가 더 기분이 나빠요. 좀 더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하고 비공손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33번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랬더니 회의가 늦게 끝났거든요. 회의가 늦게 끝났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요거는 지금 설명 질문 응대 진술을 하는 상황인데 진술 화행이 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지금 진술이 아니죠. 진술이 아니라 변명을 하는 상황이네요. 변명. 그렇죠. 변명을 하는 상황인데 그 변명을 하면서 미안함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이제 변명을 강하게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기억이 더 비공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니은은 변명, 진술을 약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비공손한 걸 기억이 비공손하다고요. 다음에 3, 4번이요. 오늘은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랬더니 을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요 기억이 더 강하니까 비공손하다는 거예요. 그 왕따가 저희는 그런 그 말이 이제 없었다고 그럴 뿐이지 저희 세대가 더 아름답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명인간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거 읽어보시면 아주 과거서부터 그 뿌리 깊게 내려오는 그 한국인들의 그 왕따 정신, 그게 아주 그 할아버지 세대부터 그냥 흔히 밀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를 뿐이지, 그 패턴, 하여간 그 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인간 한번 읽어보세요. 인문학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문학은 소수자를 위한 거예요.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얘기하려면 가장 그 최전선에 나가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 대상으로 삼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이제 지켜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다 보면은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내용으로 쓴 소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어때요?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쓰고. 근데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따뜻한 시선이잖아요. 시선이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이제 소설 읽으면 지금 여러분도 막 사는데 각박해 죽겠는데 진짜 속 터져요 막.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까지 굳이 읽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인문학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국문과 생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설도 좀 읽고 그게 좀 더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이제 과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그게 저는 더 정의롭고 따뜻한 것 같아요. 좀 다소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모습을 계속 좀 견지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151페이지 마지막 단락. 거드는 바라수 반역이 강하고 앞서 다룬 는대는 바라수 반역이 약해요. 그래서 따라서 진술화행에서는 거든이 사용된 바라가 는대가 사용된 바라보다 덜 공손하겠죠. 그러니까 거든은 원래 강하고 는대는 약해요. 그러니까 거든하고 는대를 두 개 사용하면 당연히 거든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진술항에서 거든을 는대 말고 거든을 사용하면 더 강하면서 덜 공손한 거예요. 자, 35번 기억 보시면 선생님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공손해요? 는대가 더 낫잖아요. 거든하면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술하는 상황인데 35번은. 자, 그 아래 계속 읽어볼게요. 종결어미 거드는 까닭 중에서도 객관적인 까닭을 나타낸다. 이것이 진술을 나타내는 곳에 쓰이면 주관적인 까닭을 나타내는 니까보다 공손하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바라수 반역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든과 니까가 있어요. 거든과 니까 둘 다 까닭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요 거든은 아니다. 거든은 좀 희한해요. 이게 만약에 S1 거든 S2면 조건의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뭐뭐 앞에 그걸 나타내고 결과를 나타내고 뭐뭐 했거든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야 까닭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든은 약간 좀 독특해요. 그런데 이 거든이 하여간 거든이나 니까나 둘 다 까닭을 나타내는데 이 거든은 객관적 까닭이에요. 이거는 주관적 까닭이에요. 객관적 까닭, 주관적 까닭. 그 152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시면 36번 얘가 새집 단장을 노란색으로 하셨네요. 그랬더니 을이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니까요. 어떤 게 더 싸가지 없게 들리세요? 니은이 좀 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둘 다 그걸 나타내는데 둘 다 그 까닭을 나타내는데 그 까닭이 거든이 객관적이고 니까가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관적 까닭을 내세웠다는 건 자기의 취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자기 주장이 강하며 자기 취향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더 자기를 더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니은이 더 좀 싸가지 없게 들리는 거예요. 기억보다. 그래서 기억이 공손하고 니은이 비공손한 이유는 까닭은 똑같은데 객관적, 주관적 까닭. 니은이 주관적 까닭으로서 바라수 반역이 강하니까 자기 취향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공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3.3 연결어미 사용과 공손을 볼게요. 3.3.1 음연. 음연은 조건의 의미죠. 응대화행에 사용됐을 때는 거절의 의미를 띠는데 자, 30번 예를 보시면 이거 철수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일 먼저 도와주면 하지요. 네, 그러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기억을 이거 지금 그 을이 얘기하는 건 수락화행이잖아요. 수락화행인데 기억은 조건부 수락이에요. 그렇죠. 니은은 그냥 화끈하게 수락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 수락을 하는 게 더 강해요? 화끈하게 수락하는 게 더 강해요? 화끈하게 수락하는 게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중에 어떤 게 더 공손한 거예요? 니은이 더 공손한 거예요. 니은이. 수락은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해요?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해요?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조건부 수락이기 때문에 약하게 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손한 거고 니은은 강하게 공손한 그거 하니까 공손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예. 수락화행에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조건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 예. 거절화행이라고 써놨는데 좀 바꿔주세요.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이 거절화행에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을 수락화행으로 좀 바꿔주세요. 수락화행에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조건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공손해요. 왜냐하면 조건을 거는 것은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더 강한 조건을 거는 것은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조건인 음연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 어야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공손하다. 음연은 if의 뜻이라면 어야는 only if의 뜻이에요. only if. 더 강한 조건이에요. only if요. 어야는. 음연은 if. 음연은 only if. 더 강한 조건. 그래서 그 이유는 면에 비해 어야가 제시된 조건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청자에게 더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38번 예를 볼게요. 심부름 좀 해라.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들이 장난감 사주시면 하지요. 장난감 사주셔야 하지요. 예. 둘 다 수락이에요. 조건부 수락인데 어떤 게 더 조건이 강해요? 니은이 더 조건이 강하죠? 예. 조건이 강할수록 발화수 반역은 약화되는 거예요. 수락의 발화수 반역은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은이 발화수 반역이 더 약해요. 예. 수락한 중에서 더 강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발화수 반역은 더 약해진다고요. 그거를 이룰 가능성은 더 약해진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니은이 더 그거 하면서 발화수 반역이 약하면서 비공손한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8번에 기역, 니은 같은 경우는 둘 다 조건부 수락이에요. 조건부 수락인데 수락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죠? 예. 기역, 니은 중에 어떤 게 더 강하냐? 니은이 더 강해요. 기역이 더 강해요. 기역이. 왜냐하면 니은이 더 이룰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조건의 힘은 니은이 더 강해요. 그렇지만 발화수 반역은 기역이 더 강해요. 예. 왜냐하면 더 강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룰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니은이 더 발화수 반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락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니까 기역이 더 공손한 거예요. 니은이 덜 공손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조건의 강함과 발화수 반역의 강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 조건부 수락에서 니은이 조건의 힘은 더 강하지만 발화수 반역은 더 약한 거예요. 예. 기역의 조건의 힘은 약하지만 발화수 반역은 더 강한 것이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역이 더 공손한 것이에요. 기역이 더 강하니까. 자, 다음에 3.4점이 아서를 볼게요. 아서. 153페이지 제일 위에 쪽 보시면 진술화행에서는 아서가 니까보다 더 공손하다. 아서와 니까는 모두 까닭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이지만 아서는 객관적 까닭, 즉 원인의 의미이고 니까는 주관적 까닭, 즉 이유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까닭은 똑같은데 이것도 객관적이라고. 객관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서도. 그래서 아까 전에 거든하고 니까를 비교해 봤지만 니까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발화수 반역이 더 강하다고 했어요. 예. 아서하고 니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대는데 그냥 객관적인 이유를 댈 뿐이고 니까는 자기의 심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이유를. 예. 자기 상황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게 좀 변명을 할 때 어떤 게 좀 더 싸가지 없게 보여요. 예?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누가 하여간 어느 분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셔가지고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더 싸가지 없게 보여요? 아니면은 자기가 안 돼서 안 되니까, 예?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싸가지 없게 보여요? 예.
자기 주장을 자기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싸가지 없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덜 바라수 반역은 더 강하면서 덜 공손하다는 거예요. 예, 진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자, 예, 저기 153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시면 진술화행에서는 아서가 니까보다 더 공손하다. 아서와 니까는 모두 까닭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지만 아서는 객관적 까닭, 즉 원인의 의미이고 니까는 주관적 까닭, 즉 이유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까닭을 종류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 까닭을 원인이라고 부르고 주관적 까닭을 이유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바라수 반역은 이유가 더 강해요. 주관적 까닭이 더 강하면서 예, 진술화행에서 주관적 까닭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덜 공손한 것을 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9번 예를 볼게요. 엄마가 웬일로 영희가 책을 읽고 있니? 라는 말을 해요. 일단 영희가 기억에 엄마가 읽으라고 하셔서 읽는 거예요. 예, 엄마가 읽으라고 하시니까 읽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둘 다 진술화행이잖아요. 예, 진술화행인데 예, 요거 지금 저기 이제 저기 까닭을 대고 있는 건데 어떤 게 더 싸가지 없게 들려요? 예, 엄마 때문에 읽는 거예요, 결국에. 예, 엄마 때문에 억지로 읽는 건데 예, 엄마가 읽으라고 하셔서 읽는 게 더 싸가지 없게 보여요. 엄마가 읽으라고 하니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싸가지 없게 보이냐고요. 예, 니까가 더 싸가지 없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니까라는 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주관적 이유에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거 니은이 더 바라수 반역이 강하고 비공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 3.3.3 는데 예, 는데는 아까 전에도 다뤘지만 배경의 의미예요. 예, 아까 전에는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를 끊어서 얘기한 것이고 이번엔 연결어미로 사용될 때 S1과 S2를 이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화행에서 배경의 는데는 까닭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보다 더 공손해요. 명령화행에서는 바라수 반역을 약하게 하는 것이 더 공손한데 는데는 후행절에 대비하여 단지 배경만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므로 까닭과 같은 연결어미보다 바라수 반역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까닭하고 배경이 같이 사용됐을 때는 까닭이 강해요. 배경이 약하고 배경은 상황만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0번 예를 보시면 책을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책을 사야 하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이거는 명령화행이죠. 예, 명령화행인데 예, 어떤 게 더 강하느냐. 예, 책을 사야 하니까 이게 까닭을 나타내는 주관적 이유를 나타내니까 강하고 비공손하다는 거예요. 명령은 강하게 할수록 비공손하죠. 그래서 니은이 더 강하니까 비공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왕십리역에 저번에 늦게 가다 보니까 누가 돈을 빌리더라고요. 저기 차비 좀 사용해야 되니까 2,000원만 빌려달라고. 한 몇십 년 만에 속아봤어요. 제가 돈을 빌려주는 순간 바로 제가 가는 걸 확인하고 다음 사람이 또 빌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하여간 얼굴 딱 익혀놨는데. 하여간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하여간 간 큰 사람이 KTX 있죠? 예, 타면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4만 원 빌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여간 4만 원 너무 큰 돈이다 싶으니까 그거를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계좌로 붙이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간이 부었죠. 그러니까 1,000원, 2,000원씩 걷어간 게 아니에요. 4만 원씩 걷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걷어갔었는데 거기 그 사람 사기죄로 걸렸어요. 사기죄로. 하여간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4만 원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누가 그걸 신고를 했나 봐요. 믿고 사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에 3.3.4 든지. 명령화행에서 든지는 권하보다 더 공손해요. 든지나 권하는 모두 선택의 의미를 갖지만 든지는 선택하는 것이 후행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관 선택이고 권하는 선택하는 것이 후행절에 영향을 미치는 유관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관 선택은 둘 중에 뭘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유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게 더 힘이 있겠어요?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게 힘이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힘이 있겠죠?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것
무관 선택보다 유관 선택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41번 예를 보시면 옷을 사든지 구두를 사든지 하세요. 옷을 사거나 구두를 사거나 하세요. 이거는 명령화행이거든요. 명령화행인데, 자, 이거는 명령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하죠? 강하게 할수록 비공손해요. 자, 그러면 든지하고 거나 중에 든지는 무관 선택, 거나는 유관 선택.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어떤 게 더 강해요? 니은이 더 강해요. 니은이 더 강해서 니은이 비공손한 거예요. 예. 든지는 무관 선택, 거나는 유관 선택. 자, 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줄. 그러나 설명질문 응대화행. 설명질문 응대화행에서는 154페이지 볼게요. 42번 예. 선생님,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즉 강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더 공손해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응대 거부를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약하게 일부분만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공손해요. 예. 자세하게 강하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더 공손하겠죠? 예. 질문에 대해서는. 예. 자, 그러니까 저기 의리 보면 기억에 가대학에 가든지 나대학에 가든지 하세요. 이거는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거. 예, 학생.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대학에 가거나 나대학에 가거나 하세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더 강해요. 강하니까 더 공손한 거예요. 설명질문 응대는 더 강하게 자세하게 확 찍어주는 게 더 공손하니까 니은이 강하니까 더 공손하고 기억은 무관 선택이고 니은은 유관 선택인데 니은은 유관 선택이 더 공손하다는 얘기예요. 자, 저기 그 아래 설명이 뭐 저기 제가 찍어준 부분만 읽으시겠습니까? 다만은 읽겠습니다만은 거기 그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3.4 선어말 어미 사용과 공손의 바로 위에 줄 42 기억이 42 니은보다 더 공손한 것을 덜 공손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기억이 니은보다 덜 공손해요. 더 공손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3.4 선어말 어미 사용과 공손의 바로 위에 줄 42 기억이 42 니은보다 더 공손한 것이 아니라 덜 공손한 것으로 바꿔주세요. 자, 다음에 3.4 선어말 어미 사용과 공손.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걸 선어말 어미라고 그래요. 선어말 어미의 대표적인 예 뭐가 있어요? get, at 이런 것. 그게 앞뒤에 다 줄표가 붙잖아요. 그런 것들 다 선어말 어미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자, get의 의미는 뭐예요? get. get의 의미는 미래가 아니라 추측이 우선이에요. 추측. 추측을 하다 보니까 추측은 미래를 많이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의미가 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get의 의미는 추측이에요. 추측. 한국이 그 영어처럼 그렇게 시제에서 과거, 현재, 미래 딱딱 떨어지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국의 시제는 과거와 비과거로 나뉘어져요. 내일 비 온다. 비 온다는 현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비 온다 이러거든요. 그럼 미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하고 미래는 뭐 형태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차이가 없고 과거는 ot이나 at, 은 가지고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는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 이제 문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딱 나눠지는 그런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저기 get이 미래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의 뜻은 그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이고. 자, 3.4.1 보시면 get은 이제 추측의 뜻인데 선어말 어미 get의 기본적인 의미는 추측이다. 추측은 단언보다 발화수 반역이 약하므로 진술 화행에서 get이 사용되면 더 공손하다고 여겨진다. 그 저기 발화수 반역이 약화되죠. 그 저기 저 추측이. 그 아까는 을거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을걸도 추측이었는데 을거를 사용하면 그 영화 재미있어, 그 영화 재밌을 걸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재밌어가 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추측이 더 약하다고. get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에 비가 와. 오후에 비가 오겠어. 어떤 게 더 추측해요? 어떤 게 더 강해요? 비가 와가 더 강하죠. 비가 오겠어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get이라는 게 바라스 반역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43번의 기억 보시면 하늘이 꾸물꾸물한 것을 보니 오후에는 비가 오겠다. 하늘이 꾸물꾸물한 것을 보니 오후에는 비가 온다. 요거는 저기 진술 화행인데 진술 화행에서는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한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약하고 공손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기 기상캐스터들이 그 비가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비가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라고 말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추측의 뜻도 있지만 공손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바라스 반역을 약하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슈퍼컴퓨터도 아닌데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라스 반역을 약화시켜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약하게 발언을 하는 거죠. 공손하게. 자, 다음에 44번 보시면은 기억에 전통 문법의 품사 분류상 문장 부사나 감탄사로 분류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통 문법의 품사 분류상 문장 부사나 감탄사로 분류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 니은 중에 그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진술 하행인데 니은이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니은이 바라스 반역이 약해요. 약하면서 이거는 자신의 주장,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하게 할수록 공손한데 get이라는 추측의 뜻을 사용했으니까 약해지니까 니은이 더 공손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 기억 43번, 44번 같은 경우는 진술 화행이었고요. 이번엔 이제 명령 화행, 그 다음 단락. 명령 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하죠. 그러니까 get을 사용하면 약해지니까 get을 사용하면 공손해진다는 뜻이에요. 명령 화행할 때. 자, 45번 기억 보시면 왼쪽부터 한 사람씩 차례차례로 나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한 사람씩 차례차례로 나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더 공손해요? 기억이 더 공손하죠. 바라스 반역을 get을 통해서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get이라는 게 요거는 굳이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은으로 말하는 게 더 확연하게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get을 혹시 여러분 공손의 get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공손의 ge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손의 get이 결국 추측에서 나온 것인데 바라스 반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get을 get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용하면 공손해지는 것. 그거를 공손의 get이라고 특별히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get을 사용하면 그 공손해지는 이유 바로 그 바라스 반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음에 저기 46번 기억 보시면 선생님이 와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선생님이 와주시면 정말 기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기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약하니까 공손하고 니은은 강하니까 덜 공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 47번이에요.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창문 좀 열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빼세요. 47번에. 이런 얘기가 왜 들어왔지? 미안합니다. 자, 48번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드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저기 get을 사용하는 게 더 공손해요. 바라스 반역을 약화시키니까.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get은 이번엔 청유 화행을 볼 때도 청유 화행도 강하게 하면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하겠어요? 청유 화행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게 할수록 더 공손해요. 자, 그런 걸 따진다면 get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네요. 49번 예를 보시면 기억.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니은처럼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get이 공손한 걸 알기 때문에 워낙 이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처럼 굳어진 거예요. 니은도 뭐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get을 넣는 게 공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넣어서 하다 보니까 기억이 정형화된 거예요. 그래서 49번 보시면 기억의 약함, 니은이 강함.
그래서 니은이 비공손, 기억이 공손. 자, 그 다음에 50번이에요. 이번엔 인사화행. 이것도 넘어가요. 이것도 지워주세요. 이것. 50번, 51번.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 155페이지 추측. 그 51번의 아랫줄. 추측의 개시 부정화행에서 사용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공손해요. 왜냐하면 부정화행은 발화수 반력이 약한 것이 더 공손한데 추측의 개시 발화수 반력을 약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약화해주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정하면 더 덜 공손하다고 그랬어요. 약하게 부정하는 게 더 공손하고. 그래서 get을 사용해서 부정하는 게 더 공손해요. 52번 보시면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난지 알아요? 하고 선생님이 물어봤더니 학생이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대부분 다 모르겠습니다로 대답하죠. 이것은 공손이 워낙 공손한 걸 알기 때문에 정형화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기억이 약해요. 약하면서 공손한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요. 수락화행. 수락화행에서는 강하게 하는 게 더 공손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get을 사용하면 덜 공손해지겠네요. 53번 보시면 철수가 미안하지만 돈 좀 꿔줄래? 에 대해서 영희가 알겠어,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게 더 공손해요? 알았다는 게 더 공손하죠? 알겠다는 것보다. 알겠다고 대답하면 왠지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잘 모르겠잖아요. 알았어라고 얘기하면 빌려줄 것 같잖아요, 진짜. 이게 더 강하게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락은 강하게 말할수록 더 공손하니까 기억이 개수상에서 비공손해요. 약하고. 자, 156페이지요. 요거 54번에도 이것도 안 할게요. 자, 다음에 3.4점이 덜을 볼게요. 덜을 보시면 더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아래줄 보시면 알겠지만 더의 의미는 과거 지각이에요. 내가 현재 지각이라고 했죠? 내가 아까 전에 현재 지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주로 더 라로 많이 사용하죠? 더라. 요거는 과거 지각. 과거에 이런 거를 지각한 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더라는. 자, 그래서 요 예를 이제 보시면 어제 비가 왔어. 어제 비가 오더라. 어떤 게 더 강해요? 어제 비가 왔어. 어제 비가 오더라. 왔어가 더 강하죠. 왔어가 확실히 왔다는 거잖아요. 비가 오더라라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이잖아요. 깨달았다는 뜻인데 그 지각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단정해서 진술하는 것보다 힘이 약해요. 아까 전에 이것도 힘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내도. 그렇죠. 지금 깨달은 것이 지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냥 단정해서 말하는 것보다 내나 더라를 사용하면 약하다고요. 발화수 반력이. 자, 약해지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지금 55번 얘는 진술화행이거든요. 진술화행일 때 더라를 사용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공손해지겠죠. 진술화행은 약하게 말하는 게 더 공손하니까. 더라는 약해요. 그래서 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라를 사용하는 게 더 공손할 거예요. 자, 55번 기억 볼게요. 내가 먹어봤는데 그 집 음식이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그 집 음식이 맛있었어. 어떤 게 더 강해요? 맛있었어가 더 강하잖아요. 맛있어가 더 강한데 공손한 걸 따지면은 기억이 더 공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그래도 약화를 시키니까. 자, 다음이요. 부정화행이요. 그 다음 단락에 부정화행 보면 부정화행에서는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하죠. 약하게 할수록 더 공손해요. 그래서 더라를 사용하면은 더 공손해질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6번 예를 보시면 갑이 그 영화 정말 재미있지? 에 대해서 을이
나 그 영화 별로더라. 나는 그 영화 별로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 예, 요거는 부정을 하는데 니은이 더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비공손해요. 기억이 공손하고. 그 다음에 57번이에요. 신랑 신부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보기엔 신랑 키가 좀 작더라. 내가 보기엔 신랑 키가 좀 작았어. 이것도 부정하는 내용이죠. 앞에서 부정하는 내용인데 부정을 니은은 강하게 하고 기억은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더 공손해요. 니은이 자, 다음에 그 아래 단락. 정표 화행 중에서 기쁨 화행과 공포 화행은 더가 사용되면 덜 공손해요. 그래서 58번 예를 보시면 그 기억 니은 같은 경우에 이게 58번 예가 칭찬 화행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칭찬 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덜하를 쓰면은 덜 공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제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말씀이 참 좋았어요. 어떤 게 더 공손하냐 하면 니은이 더 공손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마다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귀신같이 이런 거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고급의 그런 언어,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의 언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려면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에 그 59번 예. 기억. 그날은 제가 어른들께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니은. 그날은 제가 어른들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저 59번은 사과 화행이거든요. 사과 화행인데 사과 화행은 강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약하게 하는 게 공손하겠어요? 강하게 해야죠. 정말 내가 미안하다는 뜻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할수록 이제 공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기억은 이제 덜하고를 사용해서 약해요. 비공손하고 니은이 강하게 하니까 공손하고요. 자, 그 4번 바라수반역과 공손. 요거는 그 앞부분만 좀 읽어보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 지금까지 그 종결 어미나 아니면 그 어미를 통해 가지고 바라수반이 공손, 비공손을 얘기했다면 요거는 지금 이제 실제로 화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행으로 들어가서 저기 진술 화행.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술 화행이 강하게 하면 공손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해요. 약하게 하면 공손하다고 그랬잖아요. 명령 화행 강하게 약하게 약하게 하면 공손하고 그 다음에 긍정 화행 긍정 화행 강하게 하면 약하게 강하게 그 다음에 수락 강하게 부정 약하게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요거는 화행의 순서에 따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만 읽어볼게요. 첫 단락만. 이 장은 바라수반역이 공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본다 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는 것을 본다를 좀 빼주세요. 미안합니다.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라수반역이 하나의 화행 내에서 세기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것이라고인데 이것도 이상하네. 이라고 규정하고 이 바라수반역의 세기 조절, 즉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공손의 정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바라수반역 세기 조절이 공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바라수반역을 세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 긍정 같은 것, 그거 맞아. 그거 진짜 맞아. 어떤 게 더 공손해요? 그거 진짜 맞아가 더 공손하잖아요. 진짜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를 시킨 거예요. 그 바라수반역을. 그래서 그 긍정은 더 강하게 할수록 공손하다고 그랬으니까. 야이 나쁜 놈아. 야이 XX야. 야이 욕을 해. 야이 XX야. 어떤 게 더 공손해요? 둘 다 공손하지 않지만 어떤 게 더 비공손해요? 야이 XX야가 더 비공손하죠. 저 XX야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강한 욕을 거기다 갖다 붙이세요. 야이 나쁜 놈아보다 그게 더 공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단어 중에도 더 바라수반역이 강한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쓰기가 강한 단어들. 그런 거 사용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그거잖아요. 혐오화행이잖아요. 혐오화행은 강하게 할수록 덜 공손하단 말이에요. 비공손하니까 더 욕을 하면 더 비공손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화행이 어떤 식의 더 공손한지 그거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